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경주 여고의 교사 한원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선택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예, 저희 역사를 자랑하는 저희 경주 여고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등학교의 생활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으니까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설명회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누구길래 어떤 역할을 하기에 저렇게 설명회를 학교 대표로 하고 있는가? 예. 먼저 저는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단 대표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대표 교사로 경주에 4명의 교사가 배정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저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현재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포항 경주를 아우르는 수학문화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준비위원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 수학체험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지만 거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저희 경주 여자고등학교에서 교무기획 부장을 하면서 이런 입시나 아니면 학교 전반에 관련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북 최고의 수능 1타 교사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칠 자신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 저는 뭘 했었느냐, 교육과정을 담당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미래형 교육과정을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학 영재 활동도 했었고 시험도 출제를 했었고요. EBS 연계교재 검토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각종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제가 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만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역량이 있으십니다. 어려운 임용시험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또 연령대도 젊으시기 때문에 학생을 대하는 태도도 남다르시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출신의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셔서 학생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과 이 전통을 함께 이어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입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입시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실 거고 그 다음에 준비할 것도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재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시가 확대되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수능의 영향은 87%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2024년 이후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3들이 대입이 2024년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때부터 바뀌나? 이런 불안감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이제 없어진다더라. 여러 가지로 불안함이 크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저희는 저희 학생들이 잘 되었으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팀을 짜서 이런 걸 분석하는 작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2022학년도까지 대입 전형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학년도에서 수시가 78, 정시가 23%였던 것이 2022가 되면 61%, 38%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2월 반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서 인원을 못 채울 경우에 이렇게 2월을 합니다. 정시로. 그렇게까지 해보니까 예상이긴 하지만 수시는 55%, 정시는 44%까지 나왔다. 단 이것은 수도권 상위 16개 대학입니다. 스카이, 서성, 한의, 중경, 외시
건동, 홍 정도까지 이 16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수시의 40%, 정시가 40%가 훨씬 많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와 정시를 나눈 건 그렇다 치겠는데 수시 안에도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예, 역시 상위 16개 대학 그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수능을 반영하고 안 반영하고 있을 때 수능을 반영한다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바로 71%가 수능이 꼭 들어가야 하는 전형이 수능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도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최저를 계속적으로 좀 못 맞추는 추세에 있더라. 그래서 현재 대학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대학에서도 수능 반영을 71%까지 지금 올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능과 이 수능 정시 이 부분 그 다음에 수시 이 부분 이제는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입시에 대해서 성공하려면 당연히 열심히 하겠다 의지, 열정 이런 가진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시, 정시를 따로 놓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수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신을 좀 잘 받고자 하는 어느 학교를 가서 준비해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71%나 5월 뽑는데 그 20%의 희망을 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미래의 큰 꿈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경주여고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어떻게 학생들을 운영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관련해서, 즉 수능 공부와 관련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고의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학업 분위기 뭐 이미 유명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습하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 최고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이게 나와지느냐. 일단 첫 번째, 교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 교대 합격자가 21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수시 9명, 정시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우리는 교대에 맞춤형 학교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교대를 잘 보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진학 지원단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대학 입학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는데 대구교대 입학처에 근무해 주셨던 분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교대는 자사고, 우리 아주 자사고는 뭐 서로 막 데려가려고 할 것 같죠? 자사고, 국제고, 외고 이런 학생들도 뽑지 않는답니다. 기준에 미달된다면. 그 말은 즉슨 어느 학교든지 이 학교에서 잘한다 이렇게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를 보고 뽑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제가 입학처를 한번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근처에 있는 교대이긴 한데 입시 결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시 전형에서는 내신이 1.0에서 2.0 학생들만 합격을 했습니다. 1.0에서 2.0이다. 자,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십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과 2.0은 모든 학교에 한 3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명에서 많아야 4명. 심지어 이거는 당연히 전체에서는 1점대가 한 10명 가까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0명 가까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문과 일단 교대는 문과 쪽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문과 기준을 봤을 때 문과에서 한 1, 2, 3등 정도만 1.0에서 2.0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전교 3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전교 한 1, 2등 하겠다. 그런 생각이시라면 저는 다른 학교에 가서 내신 잘 받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다른 학교 가서 내신을 좀 잘 받아서 좋은 대학교를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 몇 명이나 그렇게 결과를 낼까요?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한 10명 중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다른 학교 한 10명 중에 한두 명만이 그렇게 성공하는 걸로 저는 통계 조사를 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즉, 내신을 잘 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학교가 힘든 겁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도 따로 나중에 Q&A에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실제적으로 내신을 잘 받겠다 해서 한 학교, 그래서 내신을 잘 받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혹은 흔타고 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내신 등급을 받는 것은 학교마다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 학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전형 결과가 그렇습니다. 어떠냐? 수능 점수가 일단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제가 국어, 수학, 탐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00분이 한 88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입학처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등급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88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명 중에 12등 정도. 요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것 같죠? 그런데 중학교 문제랑 고등학교 시험 문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시험 문제랑 수능 문제도 차원이 다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88점을 맞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근무했던 곳이 포항의 평준화 지역 학교였는데, 거기는 수능 거의 2등급 받는 학생들이 이제 전교 1, 2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7명 정도, 절반 정도, 이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시험 성격마다 조금씩 틀린 점은 있지만 그만큼 저희가 이제 이런 학업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수능은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럼 당연히 학업 분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시 쪽에서 실제적으로 수시로 가려면 전교 1, 2등 해야 간다 이거죠. 그러나 경주여고에서는 정시와 함께 준비하면서 충분히 오히려 교대는 수능, 정시가 조금 낮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오셔서 교대의 꿈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렇게 수능이나 학업 분위기가 좋은 점이 대학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봤을 때 빠질 수 없는 학교가 바로 경북대 부산대입니다. 최근 3년간 진학 경력이 127명,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생각보다 수시가 70명으로 많습니다. 정시보다. 왜 많을까요? 저희 학생들이 이뻐서 경북대에서 부산대에서 막 서로 데려가려고 분명히 이쁘긴 이쁩니다. 학생들이 저희 학교는 얼마나 애들이 착하고 가는데요. 이런 거를 근데 이유로 한다면은 입학처에서 좀 난감하시겠죠, 맞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분석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그 모집 전형에서 찾았습니다. 크게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수시 전형 안에는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그리고 기타 전형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을 모두 합치면 73%가 되는데 이 73%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가 73%냐? 수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수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못 붙는다는 거죠. 논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능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저희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 너는 정시만 하나? 수시는 안 하나? 라고 얘기를 되물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2024학년도부터 변화되는 것들이 역시 많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역시 그런 것도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이걸 같이 보면서 하면 정리가 얘기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게 학생부 기재 요령이 바뀝니다. 자, 그전에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수상, 독서를 충분히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3이신 여러분들부터는 500자, 기재 금지, 실적 금지, 미반영 이런 글자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수상, 독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라고 하는데 이 비교과 부분은 대폭 축소가 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진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는데 학교별로 이 부분 많이 하려고 행사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심지어 수상대작은 이제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교과, 과목별 특기사항. 지금도 중학교에서 과목 점수가 나오고 그 밑에 과목에 대한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 현행 과목당 500자입니다. 그런데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건 변동사항이 없네. 변동사항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더욱 확대됐다는 겁니다. 왜냐? 비교과,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수상 이 부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교과목은 더 똑같이 적을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이 더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세운 게 바로 첫 번째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교내 행사, 학교 전체 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학급 활동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세부적인 학급 활동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논문 기재가 금지됐습니다. 교과 탐구로 들어가면 됩니다. 소논문, 동아리에서의 어떤 소논문이나 진로의 소논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교과에서 어떤 탐구 활동을 계속 팀을 짜서 한다. 거기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내 봉사활동만 인정한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별, 학급별, 동아리별 특색 있는 봉사활동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진로 부분이 없어졌으면 나 이제 진로 적을 난이 없네? 교과 세특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의 진로를 교과 담임과 공유를 해서 란징의 세특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수상 마찬가지입니다. 대회가 없어졌으면 참가를 안 하나요? 아닙니다. 교과별 탐구 대회를 많이 개최해서 교과 세특에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에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따가 생활기록부터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팀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만의 특색 있는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함께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실제로 적용도 해보고 나중에 피드백도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어떤 회의에서 나온 얘기고 그런 걸 바탕으로 전 선생님께 늘 안내하고 연수하면서 학생들이 수준 높은 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줄어드는 부분보다 오히려 교과 부분을 더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의미 있는 교과 수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들 많이 들으셨겠죠, 맞죠? 저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1학년 때는 기본을 충실합니다. 2학년 때는 미래형 융합 기초교과를 배웁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전공 심화교과를 배웁니다. 그렇게 체계성을 가지게 미래형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 때 배우는 미래형 융합 기초교과는 빅데이터 분석, 미디어 콘텐츠, 애니메이션, 공학, 창업, 공업, 화학 요런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요런 과목들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전공에 심화되는 고급 수학이라든지 국제정치, 국제경제, 지구과학 실험, 물리학 실험 과목들 이런 다양한 심화된 과목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빅데이터 이런 거 실과 학교에서 배우는 거, 전문기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닌가? 미디어 콘텐츠 이런 거 배워서 1인 유튜버 만들 일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기초교과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과 결합해서 나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미래형 융합탐구입니다. 지리적 데이터 시각화로 알아보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탐구활동을 학생들이 주제로 냈습니다. 이 학생은 지리적 데이터 시각화라는 어떤 빅데이터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라는 과목을 이수해서 이걸 융합해서 보고서를 쓴 거죠. 이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생명실험 유튜버, 학생이 미디어 콘텐츠로 동영상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걸 생명실험으로 연결해서 탐구활동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저희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실제로 올해 1학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다양한 융합적인 탐구 결과가 나와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수시 전형의 핵심은 이제 얼마나 애가 학생을 활동을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깔아주고 알아서 선택하라 아닙니다. 저희는 학생의 미래형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과군을 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의 진로와 맞춰서 선택 과목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교육과정 많이 합니다. 요즘 학교별로. 저희는 그냥 공동교육과정이 아니냐.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심화, 특색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과목도 보시면 그냥 과목이 아니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에 있는 외국인 제이스 콥스라는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실제 강의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첫 번째는 이렇게 교과의 특색을 살리는 세특, 그 다음에 교과 활동이라는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과목 선택을 의미 있게 미래형 교육과정을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다가온다 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학생의 이거는 개인정보라서 제가 그대로를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이런 핵심 키워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리논술대회. 학생이 학년별로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는 학생의 어떤 능력을 보고 이 학생이 어떤 그런 가능성이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권장합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과학 실험, 과학 탐구 대회 이런데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다양한 탐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 생활기록부는 하나의 생활기록부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서 한번 추측해 보실까요? 얘는 진로가 뭘까?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다양한 능력이 보여주게 대회나 이런 것들 많이 개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정리해서 보여주면 이 학생의 특성이 더욱더 잘 보이시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동아리나 자율활동 보면 1학년 때는 소변검사, 치약 만들기, 혈흔검사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2학년 때는 조금 심화됐다는 느낌이 들고 3학년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공 관련해서 두드러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중요하죠. 예, 진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진로는 역시 1학년 때는 조금 기초적이고 2학년 때는 조금 더 파고들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전공 관련한 심화 연구가 가능하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서나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서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독서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학생이 진로 활동이랑 연관되게 책을 읽게 교육을 하고 그것을 여기에 내용과 함께 적어주는 겁니다. 저희 교장선생님도 독서나 이런 것들은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독서 활동, 다양하게 기재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당연히 교과서 혜택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혜택을 보시면 교과서 혜택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자율 동아리, 자율 500, 500, 500 뭐 이런 식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여러 개의 교과가 500씩 있으니까 양이 상당하다는 거죠. 학생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적절히 드러납니다. 심지어 학생의 진로도 어느 정도 진로 관련한 심화 탐구도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독서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교내 활동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생활기록부상으로는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심화 탐구도 적절히 보입니다. 그죠? 그럼 이 학생은 도대체 어느 대학을 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성적입니다. 성적. 생활기록부에 나타나는 성적인데 1, 1, 2, 2 뭐 이렇게 보입니다. 맞죠? 이건 뭐냐면 어떤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이제 100명 기준으로 4명만 1등급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전체 이수자들을 9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10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죠.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은 뭐 1등급도 받았다가 보니까 뭐 뒤에 4등급도 보이고요. 이런 건 보이면 안 되는데 7등급까지 보였습니다. 저희는 뭐 여과 없이 다 안내해 드립니다. 이 학생을 내신 점수를 그냥 계산을 해봤더니 2.51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잘했죠?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 내신으로는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 가기도 그렇게 일단 서울 상위권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은 뭐 스카이 정도 되겠죠. 성균관대도 그렇고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학생은 어디를 갔느냐 예상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한의학과에 수시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의학과에. 일단은 첫 번째 생기부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봐도 참 괜찮았던 생기부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내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의회를 갔을까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3년간 의치대, 한의대 진학 경험이 합격자가 10명입니다. 10명이 나왔는데 그 의치대를 가려면 일단은 전교 1등 수준의 내신이 필요합니다. 교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가 완벽해야 됩니다. 왜냐? 다 완벽한 애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서울대 수준의 수능 성적이 중요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수능 성적을 받지 못한다면 넌 우리 학교에 올 자격이 없다라고 대학에서 정해놓습니다. 그것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대, 치대, 한의대는 거의 서울대급의 수능 성적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거의 1등급,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만 틀려야 가능한 그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 학교는 전교 1등, 아까 학생들 보셨지만 전교 1등 수준의 내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준의 수준 높은 수능 성적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합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단순히 수능만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지원한 애들이 다들 수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기록부도 잘 돼 있고 서울대 수준의 어떤 수능 성적까지 완벽하니까 내신 점수가 조금 불리하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저희 경주여고에서.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생활기록부 안내와 의대, 치대, 진학 현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렸어야 하나 싶긴 한데 전체 졸업생 대학 진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쭉 보시면 되겠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예, 서울대가 없어서 좀 아쉬우시죠? 예,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그렇습니다. 문과 상위권은 무조건 교대 가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과 상위권은 무조건 의대 가려고 합니다. 예, 저희도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의 진로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서 하나 더 써보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학생의 의견을 늘 존중하고 수렴하고 같이 협의할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 진로랑 아니다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진로가 어느 쪽이면 그쪽으로 더 밀어줄 뿐이죠. 예, 그래서 서울대가 없는 건 좀 아쉽지만 저희는 기대합니다. 2024학년도에 여러분들에서 서울대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걸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교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융합형 비교과 활동 옛날에 이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했는데 이 부분도 안 하고 있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스쳐 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2018부터 2020년도까지 사회 융합 중점 학교였고요. 앞으로 3년 동안은 교과 융합 중점 학교입니다. 교과의 특성을 잘 살려서 교과든 비교과든 융합시켜서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같은 이런 교과 융합 학교는 당연히 체험학습이나 탐구활동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랑인 동아리 활동,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아깝지 않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으니까 어떠한 동아리든지 가입하시고 혹은 새로 만드셔도 되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들 아시겠지만 동아리끼리 봉소풍을 갑니다. 다양한 지역 오셔서 나 어디 봉소풍 가겠다 얘기하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이런 걸 바탕으로 다양한 탐구 활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주제로 활동이 이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가지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주간, 저희 학생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주간에 벚꽃데이라든지 수능 응원이라든지 체육대회 아주 맛깔나고 그리고 재밌는 추억을 모두 다 싹 쓸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70년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 최고의 명문여고로 자립한 지 70년입니다. 예, 이 70년 동안 1회 선배들부터 해서 현재 졸업생까지 다양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저희 학교입니다. 예, 이런 전통을 이제 의지가 그리고 열정을 가진 여러 분들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걷는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